서울시장 후보들은 좀 부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론되면서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좀 따라잡을 건가 생각을 했는데 네. 야권에서 혁신적인 후보를 못 내세우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무난히 질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남은 이제 5개월 동안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뭐 월세 사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또 코로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영향을 미칠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는 보지만은 현재 여건은 대략은 누가 나올지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데 야권에 거론되는 후보들은 진부하거나 솔직히 보면 그 진부한 후보보다도 더 차별성이 있게 낫지 못한 후보들이 지금 거론하고 대부분 또 여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지금 거론되는 뭐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야권이 이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아까 부산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 많을 때 김종인은 후보를 제대로 영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숨겨놨다가 이럴 때 후보 한 명을 깜짝 어느 시점에 공개를 해서 당에서 이렇게 밀어가겠다라고 당에서 결정하고 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이대로 시간 지나면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끼리 경선해서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진짜 져주는 게 목적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 오늘 후보 선정을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잖아. 미스 트롯을 도토리들 놔놓고 미스 트롯 해봤자 그것도 도토리 이긴 놈도 뭐. 아니 실제적인 후보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인 거지. 아니 그거 실패할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죠. 말라고 앉아있어. 저기 부산시 아까 제가 서울시장 변수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서울시민의 자긍심 박탈 이 변수를 하나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황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더 생각한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내년 4월이면은 코로나 이 상황의 굉장히 우리가 예측 불허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8,000명 우리가 저기 군대 그 조사를 했더니만은 16명 0.2%가 면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걸 오차 범위를 계산하지 않고 전 국민한테 환산을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약 10만 명이 항체가 형성이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가면은 이미 초기에는 이제 노인 중심이었지만 그 이유는 지금 젊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저변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어가 있고 일단 이 확산이 되어 나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조짐이 조금 보이죠. 뭐 그 이전에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와서 잘 통제가 되면 다행인데 그 시점에 가서 코로나가 만에 하나 불행하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선거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다음 후보 문제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집권 예상이 되는 후보들은 특이하게도 여성 후보가 강세를 띠는 것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보면 강세를 띠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야권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즉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 즉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의힘에 누구든 서울시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야권 연대 원칙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야만이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싸움도 안 될 거로 봤던 서울시장 후보 이 게임이 굉장히 지금 각축을 벌이는 국면으로 가는 상황이 되고 국민의힘이 야권 연대가 아닌 국민의당 입당이라는 전제로 해서 선거 구도를 짜고 전략을 짜다가 실패를 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그 책임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과연 야권이 야권 연대 후보를 내느냐 아니면은 국민의힘 지금 주장대로 국민의힘 후보를 내고 기타 등등 후보가 나와서 대결을 하는 거냐 즉 1대1 구도냐 2대 타자 구도가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뭐 이게 지금 내년이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저는 2011년 선거판이 재현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2011년도에 뭐가 있었냐,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박원순 시민사회의 오랫동안 종사했던 비정치인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원순 모델이 과연 지금 일종의 벤치마킹을 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그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저는 뭐 앞으로 이 결과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미스터 트롯을 하든 어쨌든 후보를 한 명 만들어내겠죠. 만들어내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이 범보수 야권에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일종의 범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식의 정치적 스케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역동성, 그리고 흥미와 재미, 거기다 감동까지 더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박원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잘만 만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기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냐가 문제입니다. 2011년도에도 당시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가 만들어졌지만 그걸 갖고 당시 안철수 현상에 올라탔던, 진짜 사실은 주인공은 안철수였는데 나온 사람은 박원순이었는데, 이걸 갖던 과연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민주당 내에서는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잖아요. 사실 나가서 질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민주통합당을 만들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야권이 복원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2016년 탄핵을 거쳐 27년 정권 탄핵하기까지 하나의 실화점은 저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적거를 창출하고 싶다면. 저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공이 각 당에서 자기들의 후보로 시민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금방 차 교수가 지적한 대로 2011년도에 박원순 후보 모델은 시민 후보였죠. 예, 그때 박영선 현재 중소기업벤처사업부 장관이 민주당의 후보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었어요. 그런데 왜 시민단체 후보랑 또다시 당시에 이 선거인단이 다시 와서 경선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2차 경선을 왜 했느냐 하면은 이야기한 대로 가상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2차 경선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경선 룰을 바꾸고 여러 가지 미스터 트롯 방식을 원용해서 시민들의 그거 하는 방식이 원인이 다 이 경선 또 2대8로 하고 미스터 트롯 방식 차용하고 하는 것들이 다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시민 후보로 나름대로 이 각색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가상 대결에서 어떤 민주당의 이 유력 후보랑 거기서 어떤 승리의 어떤 이 부분들이 요원하다면은 저는 2차 경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년 1월 달부터 전개될 수 있는 어떤 각 당의 경선이 실제적인 성부는 경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차 경선, 예를 들면은 2월 달이나 이렇게 한 달 전에도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4월 9일인가 이러니까 3월 초니까 2말 3초에 이게 제2차 경선에서 아마 실제 본선에서 이렇게 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 후보가 누가 시민 후보를 갖다가 더욱더 상징하느냐, 이게 승부가 달려있다 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도 미래 주거 추진단을 만들고 선거기획단을 만들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이 선거를 앞두고는 각 정당은 각 축전으로 벌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렇게 유난히 이례적으로 저는
후보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덧붙일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28분 아주 양호하게 그 우리끼리 한번 해본 이 자담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